오늘 재밌더라고요. 서울시장 안 오나. 국민의 짐에 서울시장 안 오나.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왜 하필이면 나경원이 이렇게 됐을까? 왜 나경원이 제일 마지막입니까? 예. 조어를 위해서요. 왜 안 나오도 괜찮은데. 안 나와. 서울시장 안 나와. 어쨌든 서울시장에 안 오나. 재밌네. 애워들. 안 오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은 대선 안 나간다 그랬어요. 네. 저쪽에 대선 주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야, 홍준표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안 오나. 오세훈 뭐 이 이야기는 짧게 할게요. 전방송에서 좀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다시 한다고요? 그냥 무상급식만 생각하면 오세훈은 저는 그나마 3명 중에 제일 나은데 컨텐츠로는 내가 봤을 때 제일 나은데 가장 취약한 후보로 나오면 난 차라리 조은이나 이런 사람들을 밀어주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래. 그러니까 오세훈은 그 당시에 무상급식에 그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그 학부모들도 정말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무상급식 반대했던 그 오세훈 서울시장을.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당시에 그 무상급식의 대상이 됐던 그 학생들이 지금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오세훈 씨가 어떻게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무상급식 대상자였던 그 학생들은 지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심지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더라도 오세훈한테는 표를 못 주죠. 내 밥그릇을, 이건 상징적인 밥그릇이 아니라 실제로 내 밥그릇을 뺏어가려고 했는데 말이 되냐고요, 그게. 오세훈이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조건부를 철회하고 이제 무조건으로 출마를 하는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를 안 합니다. 이걸 피해가요, 계속. 피해가면서 받아들이겠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 받아들이겠다. 내가 받아 안고 가겠다. 이래요. 이거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떠올리게 하면 본인에게 유리할 게 없어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놓고 계속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국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코드대로 국정으로 얘기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2019년도에요. 자유한국당 때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한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라면서 박근혜에 대해서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입장을 명확히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선택을 받으려면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황교안은 박근혜 사면 하나 주장했고요. 홍준표는 이명박 박근혜 둘 다 사면을 주장을 했고요. 여기서 오세훈은 사면은 무슨 이랬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혼나야 되는 애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명확히 해주시면 그 안에서 표가 나올까?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도 19년도에 전당대회에서 무상급식은 나의 신념이다. 무상급식이 안 되는 게 나의 신념이다. 무상급식은 여전히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신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표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바꾸긴 했어요. 최근에 저기 전당대회 나오면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건 아니고 아니래요? 뭐지? 이거 그랬구나. 말하자면 이게 엎어치나 매치나인데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제동을 걸려고 했던 거지 내가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반대한 거는 무상급식이지만 오세훈이 시장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거든. 눈을 들어 한강을 바라보아라. 새빛 둥둥섬이 보일 것이다. 그렇지. 지금 둥둥 떠다니는 그 둥둥이 어떻게 할 그러니까 오세훈은 사실은 이명박 시즌 2였어요. 서울시장으로는 이게 랜드마크만 막 건설하려고 하고 삶의 질로 들어갔던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이 다 1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건데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쪽에 시장으로서는 가장 컨텐츠 있는 사람이 일단 오세훈이에요. 그런데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도 오세훈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그쪽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에서 안 오나 국짐에 서울시장 안 와요.
안오나가 지금 트리오가 만들어졌는데 난 이제 그 이야기보다는 나경원이 이제 벌써 오세훈 견제하면서 이제 뭐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그랬잖아요. 서울시장은 지금 1년짜리니까 연습하고 말고 시간이 없어. 내가 서울시장 해본 사람만이 이걸 해볼 거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나경원이 이제 이거 10년째라고 시간 세계 많이 바뀌었거든. 당신이 알면 뭘 얼마나 알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오고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건 사실 시간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고 지금 마음 다급한 건 안철수죠. 나경원이 치고 나오고 오세훈이 치고 나오면서 안철수 지지도는 이번 주 지지율이 아마 그들만의 단일화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안철수가 압도적인 1위를 계속 지키느냐 아니면 나경원 오세훈이 안철수의 의미 있게 따라 붙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의 판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번 주도 안철수가 나경원 오세훈보다 지지율이 꽤 높은 상태로 나오면 그때가 되면은 단일화는 깨진다고 봐요. 특히나 나경원 지지율이 좀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게 그 TV조선에서 했던 아내의 맛, 그 나경원 편에 대한 그 본 사람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감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머리로는 나 나경원 싫어 하는데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예. 효과가 있기는 했지. 예, 예. 근데 그걸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 문제는 아니 자기 가족한테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그 개망난이지. 자기 새끼 못 챙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조두순적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죠. 자기 딸 하나 데려다가 가정에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래서 내가 연예인들도 가정사를 너무 많이 비치는 프로그램을 싫어합니다. 그건 불공정한 거예요. 연예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연예인의 가업을 대물림한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불공정이라고. 간단히 말하면 나경원이 자기 딸한테 잘하고 가정에서 잘하는 모습을 갖고 보여주는 것은 그냥 오히려 정치인이 하면 안 되는 행위예요. 그건 그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괜찮은 엄마던데? 아니 지금 괜찮은 엄마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그 나경원의 그 자질이 드러난 게 그 그러니까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던 그 이태원 그 골목에서 그 뉴스에는 안 나왔던 건데 클립으로 돌아다니는 게 그때 운동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나경원이.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운동화를 신으셨는데 왜 운동화 신으셨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서민에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뭐 생활 구석구석을 이렇게 열심히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 당선 때까지 운동화 신고 다닐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 나경원이 뭘 했냐면 오늘 눈도 오고 길이 질퍽질퍽 해가지고 운동화가 변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 그게 준비되지 진심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컨텐츠가 없구나. 그러니까 딸만 해도 서울시장이 되면 말이에요. SOK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처럼 자기 딸을 이사로 박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고. 네, 그래서 진짜 이번에 TV조선의 그 아내의 맛이 혹세무민한 그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그거 보고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 나경원 괜찮더라고. 진짜 무서운 속는 거예요. 사람이 있구나. 예, 예. 아니 이거를 속는 사람이 있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진짜 TV조선이 원하는 거고 그 조선일보 조선닷컴 들어가셔서 나경원 쳐보세요. 나경원 아이들에 대한 의혹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이것보다 앞으로 더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마다 나경원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네라는 평을 점점 듣게 됐을 때 그 두려움 어떻게 할 거냐고. 오세훈을 응원하면 되겠네요. 아우 정말. 아니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MBC 스트레이트나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저 딸이 뉴스타파 연결시켜가지고 저 딸이 성신여대 들어갈 때 저 딸만을 위한 어떤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죠. 입학 전형이 만들어지고 저 딸이 입학하고 나서 그 전형이 사라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저 딸 성적만 막 정정이 되고 하는 과정들을 보여줘. 저 딸 때문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이사 나경원이 잠깐 나가면서 알박기를 하고 나가. 요 과정들 현조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여준다면 그렇게 보일 일이 없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쁜 모습을 보여줘. 따뜻한 엄마. 뭐 그런 이미지 만드는 거 이게 이미지
세탁을 위한 쇼란 말이죠.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시는 거고 문제는 그 나경원이 진중권 집에를 갔어요. 야심한 시각에. 왜 남의 집에 혼자 사는 남자인데 혼자 사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야, 그 보란듯 그 짓거리 하는 거 보면은 그 뭐 진중권 집에 나경원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대략 그런 취향 뉘앙스제 집에 들어가 차 한 잔 마시고 나왔다. 좋은 시간이었다. 뭐 그 나경원도 거기다가 또 이제 또 덧붙여가지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라면 먹고 가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 차였구나. 그게 예를 들면 문자로 여자한테 오면은 그만 골 때리 상황되는데 맛있게 참 먹었겠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이렇게 문자가 오면은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사진을 보면은 일단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밤 9시가 넘은 상황에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카페도 문을 열지 않았고 음식점도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의심했어요. 뭘 의심했냐면 뒤에 보면은 둘 사이에 그러니까 콘센트가 보이거든요. 가정집에 콘센트가 여기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여기는 저는 선거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다 뒤졌어요. 찾아보니까 진중권이 강북에 17평짜리 빌라를 샀더라고요. 얼마 전에. 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집은 맞는 거야. 확인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팩트는 그 사진이 좌우 반전이 된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날 썸네일 하느라 사진을 맨날 보니까 진중권의 얼굴을 좌우 이거를 나도 모르게 알고 있었던 거야. 딱 보자마자 이거 좌우 반전이네. 왜냐면 진중권 이렇게 얼굴이 찍으면 당연히 반전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그걸 카메라마다 필터링한 달라요. 거죠. 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알아보는 그 눈썰미 자체가 놀랍네요. 그러니까 그 17평 빌라라는데 저는 좀 그래요. 굳이 거기 들어가서 아무리 그렇게 같은 동문이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돈독했나? 여러분 보셨죠? 마타님한테 밑보이면 이렇게 털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조국 장관 보라는 뜻입니다. 뭐 선거용으로 쓰이기도 하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반조국 앞에 섰던 사람들이 나경원과 진중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둘이 이제 의기투합하는 거고 사실 지금부터 언론이 진중권을 진보 농객이라고 표현하면 확 찢어버릴 거야 진짜. 그냥 이 사람 보수 농객이에요. 친하게 지낸 사람도 그렇고 뭐 나경원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뭐 친서 관계가 바뀌었다고 해도 진짜로 진보 농객이 되려면 저쪽 사람들을 비판을 주로 하는 사람이 진보 농객인 거지. 밤에 나경원이 찾아가지고 어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즐거운 시간이었어 하고 하는 이런 친분 교류 경기가 많아지는 것을 어떻게 진중권을 뭐 진보 농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빨리 친해지는 게 남 뒷담화 할 때 엄청 빨리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엄청 뒷담화 했을 거야. 그래서 금태섭 지지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나경원이 정말 세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막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2011년도에 같은 박원순 시장이랑 경쟁을 한 입장에서 나경원이 46.21% 가져갔었거든요. 안철수가 19.55% 가져갔어요. 나경원이 안철수보다 그렇게 치면 이제 뭐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아니, 그 최종 후보로 나경원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안철수를 그러면 안철수까지 나오면은 3자 구도가 되잖아요. 부장님이 계속 안철수를 예. 우리가 띄워줘야 된다라는 게 그렇죠. 진짜 맞는 얘기다. 이거 안철수 띄워야 되겠네요. 열심히 띄워야 될 것 같고 안철수 띄우는 방법이 나경원이 아내의 맛이요? 네, 전 TV조선 그거 안 봐가지고 근데 아내의 맛이면 이 안철수도 다른 데서 뜬 데가 있어요. 처음에 2009년도 6월달에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출연하고 바로 서울시장 직행했거든요. 안철수를 다시 한번 황금어장에 내보내는 방식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황금어장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없나요? 네. 없어요? 근데 지금은 좋은 기회입니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을 한꺼번에 보내는 네. 그것이 황금어장이지. 아 골반 고기반에 거기 내보내면 자, 되고. 서울시장 선거는 절대 질 수 없다. 제 일관된 지론이고요. 가능하다고 보고 아무튼 별 지랄들을 다 한다. 만났으면 조용히 만나는 거지.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 경원이 만났다 그러니까 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즐거웠어 이렇게 이런 사겨. 골 때리는 것들 정말 뭔 의미가 있고 즐겁냐.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적폐의 상징성 같은 사람이 나경원 아니야? 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 진짜. 나쁜 것만? 이게 지들끼리 지금 자랑할 지랄 연병할 것들이야 그래? 아이고 정말 여기까지 누군 판사 안 해봤나? 해봤어? 그 말이 나옵니다. 아내의 맛에. 네.
여기까지.